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펭귄이 얼음판 위를 지나갈 때는 걸어가지 않아. 배를 그 얼음판 위에다가 붙이고 엎드려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왜 펭귄이 아장아장 걸어가지 않고 배에다가 깔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이 될 건데, 기체의 무게,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에 기체를 더 넣게 되면 풍선의 무게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체를 빼내면 풍선의 무게는 줄어든다 라고 배웠었고,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될 거고, 압력을 낮추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를 보게 되면 한쪽 끝은 뾰족해. 자, 보면 한쪽 끝은 뾰족하고 한쪽 끝은 뾰족하지 않아. 그러면 바나나 우유에 이걸 꽂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뾰족한 부분을 찌를까, 뾰족하지 않은 부분을 찌를까? 뾰족한 부분 찔러? 왜? 잘 뚫리니까. 왜 잘 뚫릴까? 뾰족해서. 뾰족하지 않은 부분은 왜 잘 뚫리지 않을까? 그걸 압력과 한번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 보면 같은 힘이, 자, 이렇게 빨대 뾰족한 부분과 뭉툭한 부분이 있다라고 쳤을 때 같은 힘으로 찌를 거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힘을 받는 면적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뾰족한 부분은 이 면적이 좁고 여기 뭉툭한 부분 면적이 커. 그러면 같은 힘을 줬었을 때 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대를 꽂을 때 어느 부분을 꽂아? 뾰족한 부분을 꽂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는 면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일정한 면적,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여기 1미터, 여기 1미터, 이러한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면적이니까 지금 나누는 게 면적이고 위에 힘이 있으니까 힘은 뉴턴이라고 했고, 뉴턴 퍼, 여기가 1cm, 1cm면 1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 1m, 1m면 1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뉴턴 퍼 1제곱센티미터, 뉴턴 퍼 1제곱미터, 혹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사용되는 압력의 단위가 될 겁니다. 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면적이라고 할 건데, 여기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압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빨대가 어때? 면적이 좁지, 뾰족한 부분을 찌르게 되면 어떻다? 면적이 좁다,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잘 뚫리는 거야. 뒤집어서 여기는 면적이 여기보다는 어때? 넓으니까 어떻게 돼? 받는 힘이, 압력이 작기 때문에 잘 안 뚫리지. 그래서 이쪽 뾰족한 부분을 뚫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압력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것을 이 스펀지에다가 이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놨었을 때 비교를 해볼 겁니다. 가의 경우에는 물을 반 정도만 채워놓은 상태고, 오른쪽에는 어디 가득 채워놓은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고무바게로 뚜껑을 맞아놓고 스펀지 위에다 올려놓을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물이 여기는 가득 채웠었을 때 스펀지가 어디가? 여기 밑에가 이렇게 더 많이, 얘는 살짝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삼각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면적은 서로 같을 거라고. 면적은 같아.
힘을 받는 면적이 같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지금 얘는 반이 채워져 있고 얘는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누구의 힘의 크기가 더 크겠어? 중력을 크게 받는 질량이 크게 된 오른 가득 차 있는 얘가 힘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힘이 더 크다, 압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보다는 나의 압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스펀지가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에 비해서 나가 같은 밑바닥의 면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힘의 크기가 큰 나가 더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와 다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둘 다 똑같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다른 점은 뭐예요? 바로 세웠지. 닿는 면적. 얘는 닿는 면적이 좁고 얘는 넓어. 그랬더니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같은 크기. 자, 여기 뭐 1N이 작용하고 여기도 1N이 작용한다.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데 힘을 받는 면적은 여기 넓고 여기는 좁아. 그랬더니 좁은 면적에 받는 힘의 크기가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더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이 정도 내려가고. 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힘을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어떻다? 압력이 크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 가보다는 나가 크고 나보다는 다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힘의 크기, 면적이 같을 때 힘의 크기가 크면 압력이 크다. 그 다음에 동일한 면적일 때 힘의 크기가 크면 압력이 크다. 그 다음 힘의 크기가 같을 때는 어떻게? 힘을 받는 이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압력을 크게 하거나 압력을 작게 하는 예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을 크게 할 겁니다. 압력을 크게 해서 힘을 받는 면적을 이렇게 좁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지금 동계올림픽 시작을 했지. 그러면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피겨 스케이트 이런 스케이트를 어떻게 되니? 나를 날카롭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 힘을 받는 면적을 좁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크게 하게 해서 어떻게 돼? 그 부분에 압력이 크게 되면 그 스케이트 날이 닿는 얼음 부분에 순간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물이 생겨가지고 거기 미끄러져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받는 면적을 좁히는, 그래서 압력을 크게 하는 거. 그래서 스케이트 날을 어떻게 날카롭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가위의 날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압력을 크게 해서 어떻게 돼? 작은 힘을 주고도 물건을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다음 못이나 송곳이나 바늘이나 압정에 보면 혹은 빨대처럼 어떻게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런 곳에 박히기 쉽게 혹은 고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도 압력을 크게 한다. 그 다음 겨울에 산행을 하려면 아이젠이라고 하는 이 체인이나 아니면 송곳이 박혀져 있는, 못이 박혀져 있는 이러한 장비를 착용을 할 겁니다.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지. 그러면 얼음이나 눈이 덮인 곳으로 올라갔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이 아이젠도 뭐냐면 그 닿는 면적을 좁혀서 압력을 크게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압력을 작게 할 거야. 작게 해서 힘을 받는 면적을 넓힐 겁니다. 오늘 타기로 한 스키나 혹은 스노보드, 눈썰매, 그 다음에 설피라고 하는 거 있지. 설피. 이렇게 넓게 이런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 신발을 이렇게 놓고 묶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게 받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눈길을 밟아도 이렇게 다져진 눈 말고 그냥 다져지지 않은 눈밭을 지날 때 사용하는 게 설피야.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게 될 거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탄산음료 병의 밑바닥을 보면 그 꽃잎 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탄산음료다 보니까 그 안쪽에 압력이 커지게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울퉁불퉁하게 처리를 해 놓으면 그 표면적이 넓어질 거예요. 그 표면적 때문에 압력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탄산음료 밑에는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호수에 얼음이 얼었어.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얼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나의 체중을 어디 발바닥 하나에 발바닥 두 개지. 발바닥에 힘이 집중이 될 거니까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 돼. 엎드려서 무릎도 닿고 다리도 닿고 손도 닿고 팔꿈치도 닿고 해서 어떻게 나의 무게를 분산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기어서 나오면 안 깨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더 좋으려면 들어 누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고. 그러면 살아. 안 그러고 서서 가면 깨지면 어떻게 돼? 물에 빠지게 되면 그 얼음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죽어도 내가 그걸 딛고 나올 수가 없어. 웬만큼 체력이 좋은 사람도 혼자 그거를 나올 수가 없고. 왜냐면 끄트머리가 계속 깨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올라오려면 깨지고 그럼 한겨울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고,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서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얼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호수에 갔어. 얼음이 올라갔더니 깨지려고 해. 한참 갔는데 그럼 어떻게 돼? 엎드려서 기어서 나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체 압력 봅시다. 자, 기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할 거예요. 하면서 계속 어딜까요? 물체의 충돌에 힘을 가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어떠한 기체 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기체 입자는 계속 모든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부딪히고,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부딪히고, 다양한 모든 방향으로 이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이 벽에 계속 충돌을 하면서 힘을 가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일정한 면적의 기체 입자들이 이 일정한 면적에 충돌해서 가하는 힘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입자가 계속 일정한 부분을, 일정한 면적을 계속 가서 부딪히는 거야. 그럼 부딪히는 것만큼 어떻게 돼? 힘이 작용할 거야.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기압,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할 거야. 뭐야? 기압이랑 대기압이랑 같은 얘기야.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같은 얘기야. 둘 다 기체이니까 같이 홍역해서 써도 되고, 대기압을 줄여서 그냥 기압이라고 해도 될 거야. 근데 여기 굳이 나누자라고 하면 그냥 기체 압력은 기압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한다. 구분 지으면 그렇게 될 거고, 그냥 혼용해서 보통 줄여서 그냥 기압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기압도 포함이 됐구나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그러면 이 대기압의 크기는 지표 부근에선 약 1기압이다라고 할 거야. 지표는 어디니? 우리 밖에다 나가가지고 땅 밟고 있었을 때를 보통 우리는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인천이랑 여기 세종이랑은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압력은 조금 다르게 될 거거든. 실제적으로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통용하는 것은 그냥 땅 밟고 있다, 지표면 근처다라고 하면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압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는 1기압이야. 산에 올라갈수록 어때? 기압은 낮아져. 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중력 때문에 중력이 잡아당기는 공기 입자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는 많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적게 작용을 하니까 거기에는 공기 입자가 희박해.
공기 입자가 희박하니까 공기 입자들이 가서 충돌하고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산에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기압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자, 여기가 1기압이야? 그러면 산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 0.9기압, 0.8기압, 0.7기압으로 기압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기압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봐서 알겠지만 비행기 타면 어때? 귀가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지. 위로 올라가면. 왜 그러냐면 여기 1기압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자 사람이 있으면 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몸 안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하고 그 다음 대기에서 누르는 힘하고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의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안에서 미는 압력, 밖에서 미는 압력이 서로 같아. 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쪽에 보니까 나리째 마을인가 그쪽 가면은 49층짜리 그 높은 꼭대기에 그 카페 있는 거 가봤지. 여기 세종시 전경이 다 보이는 49층인가 더구만. 거기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가 49층까지. 올라갈 때 딱 보니까 귀가 멍해지더라고. 거기도 높으니까. 왜? 마찬가지로 위에 공기 입자가 희박하니까 바깥에서 미는 이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은 그대로야. 그런데 밖에서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 바깥과 안쪽에 압력 차이가 생기니까 그렇게 멍한 느낌, 귀가 멍한 그런 느낌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아프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면 돼? 코 막고 침을 꿀꺽 크게 꿀꺽 삼키면 여기 우리 귀 뒤쪽에 보면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 그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몸 안쪽에 압력이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압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양이 줄어들어서 대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체의 압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런 우리 음료수병, 페트병에다가 구슬을 하나는 15개를 집어넣고 하나는 30개를 넣고 뚜껑을 닫아. 그리고 같은 빠르기로 이렇게 흔들어 볼 거야.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흔들면 구슬이 가서 부딪히겠지. 부딪히는 그 느낌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러면 똑같은 빠르기로 흔들게 됐을 때 구슬이 15개 있었을 때랑 그 다음 30개가 있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면 당연히 구슬이 가서 여기를 이 피트병 벽면을 칠 거니까 그 손에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구슬을 기체 입자로 한번 비유를 해볼 거야. 그래서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을 우리는 기체 압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구슬이 15개 있었을 때보다 30개를 넣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기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개수가 많아? 그러면 가서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횟수가 증가하니까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체 압력? 뭐가 많아지면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벽면에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를 할 거야. 횟수가 증가한다. 라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 봅시다. 여기 이 기체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모든 방향이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몰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충돌할 거야. 그래서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이
기체 운동이 한쪽으로만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로만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풍선을 내가 불었어. 그러면 이쪽으로만 기체 운동이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운동하면 이쪽으로만 충돌이 일어나겠지. 이 부분만.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되겠어? 이쪽만 이렇게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건데 실제적으로 풍선을 불면 그렇게 될까? 아니지. 풍선 불면 어떻게 될 건데 한쪽만 커지지 않을 거라고. 다 같이 똑같이 커질 거라고. 왜 그래? 입자의 운동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할 거야.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풍선이 같이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방 선생님이 풍선을 불었잖아. 불면 이 풍선 안쪽으로 뭐가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될 거야. 풍선 속으로 기체 입자의 수가 많아지게 될 거니까 이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그만큼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지. 압력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풍선이 어떻게 돼? 부풀어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예 봅시다. 자, 여기 저쪽 가니까 가덕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쪽 산책로가 있어. 그 산책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요 에어건이 있더라고. 왜? 밤에 아니라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먼지가 묻고 건물이 묻거나 혹은 벌레도 묻잖아. 그렇다면 그런 걸 털게 하는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옷이나 신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를 하는 거. 기체 압력을 이용한 거가 될 거고. 자, 혈압계를 보면 이 안에 이게 펌프야. 펌프 안에 뭐가 있냐면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어떻게 되니 여기를 꽉 하고 잡지. 잡는 게 뭐냐면 혈액이 순간적으로 이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막는 거야. 막아놨다가 이걸 살짝 풀르면 이 막혔던 혈관, 잡혀있던 눌려졌던 혈관에 혈액이 다시 흐르게 될 거야. 그때 압력을 측정을 해서 우리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수축을 하고 이완을 했었을 때 그 혈관의 압력을 재는 게 혈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혈압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 그 다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자동차가 펑크가 났어. 그럼 자동차가 바퀴를 빼내고 펑크를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껴놔야 되지. 그럼 얘가 눌려있으면 얘를 바퀴를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이 밑에다가 에어 공기 주머니를 채워놓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붕 뜨면 바퀴가 뜨겠지. 그러면 거기 바퀴 풀러가지고 수리하고 다시 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자동차에 보면 에어백이 있어. 충돌에 의해서 얘가 순간적으로 이 안에 주머니 안에 기체가 채워지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탁 하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뭐가 될 거야? 에어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우리가 코를 여기다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봐.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이 딱딱한 이 핸들 부분에 코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납작한 코 더 납작해지겠지. 맞아? 눈 같은 데나 이런 데 크게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풀어진 에어백으로 어떻게 돼? 충격을 줄여주는 게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서아가 나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나 떨어질 거야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막 시위하잖아. 그러면 소방관들이 뭐 설치해? 밑에다가 에어매트 크게 설치를 한다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적정한 데를 딱 보고서 여기 설치를 해놓는다고. 혹시라도 극단적인 상황, 야 나의 요구 관철 안 되면 나 떨어질 거야 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구조해야 되니까 밑에다가 에어매트를 설치를 해놓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서 떨어졌었을 때 어떻게 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죽지는 않을 거라고. 10층에서 떨어져도 팔다리는 부러지더라도 목숨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에어매트를 설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체 압력을 이용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뚜껑을 열지 않은 탄산음료를 보면 여기를 눌러봐. 뚜껑을 열지 않았을 때 이게 잘 안 눌러질 거야. 왜냐면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 탄산 기체가 가득 차져 있고 여기 밑에 액체 부분에도 가득 있어. 근데 얘를 딱 하고 열을 거야. 열면 어떻게 될까? 피식 하면 소리가 나면서 압력이 낮아지면 얘가 한 보통 2기압, 3기압 되거든. 압력이 같아질 거야. 압력이 같아지니까 여기 녹아져 있던
탄산 입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그리고 다시 꾹 닫아. 그럼 만져보면 어떻게 돼? 누르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 자, 금방 전에 했었던 거 다시.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요인은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면에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해서 기체 압력.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어때?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어때? 압력이 커질 거야. 그러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방법은 뭐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압력이 높아지겠지. 즉 입자의 운동이 빨리 움직이게끔 온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충돌 횟수를 높이는 방법, 늘리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의 크기가 커지면 어때? 압력도 커지게 된다.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에 뭐를 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면 되지? 사회? 뭐라고? 그렇지,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에 뭐가 나타난다? 압력이 나타난다. 맞아?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공기 속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 기체 입자가 공의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므로 기체의 압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볼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니까 일정한 온도에서라는 게 여기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온도가 일정했었을 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온도가 바뀌면 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될 거니까 무조건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봐봐. 압력이 이렇게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게 될 거고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반비례야.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보자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감압 용기야. 여기다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를 빼낼 거야. 공기를 빼내면 얘가 안에 있던 공기 입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이 되겠지. 그러면 원래가 여기가 지금 이 상태는 1기압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빼낼 거야. 그럼 기압이 여기는 어떻게 될까?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져 높아져. 빼낼 거야 공기를. 그러면 여기 기압이 어떻게 돼? 낮아져 높아져? 높아져. 높아져? 왜 높아져? 여기가 지금 100개의 기체 입자가 존재를 하는데 그럼 100개가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할 거야. 그게 1기압이래. 그런데 내가 이거 뺄 거야. 기체 입자를. 그러면 50개로 줄어들 거야. 그러면 50개의 입자면 개수가 줄어드니까 가서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지. 100개보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100개가 있을 때는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을 거고 그걸 반으로 줄여서 50개의 입자가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줄어들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감압용기에서 이렇게 공기를 빼내게 되면 여기 압력은 낮아지게 될 거야.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과자 봉지를 집어넣을 거야. 이게 터지지 않았어.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공기를 빼내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 안은 1기압보다 낮아질 거니까 얘 안에 이 과자 봉지 안에서 바깥으로 누르는 힘이 똑같이 작용을 할 건데 밖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들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지. 실제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놓고 어떻게? 자, 빼볼게. 자, 얘가 부풀어 오르는지 봐.
부풀어 오르네? 맞아? 부풀어 올라?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잘 안 보이면 얘를 빼볼 거야 다시. 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기압이 낮으니까 빼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기압이 높아질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찌그러들겠지. 찌그러드는지 볼까? 바로 찌그러드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얘 어떻게 될 거야? 쭈글쭈글해진 이 풍선을 여기다 넣어볼 거야. 넣고 똑같이 감압 용기에 넣고 얘를 빼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얘는 부풀어 오를 거야. 볼까? 쪼글쪼글해졌던 풍선이 어떻게 돼서 다시 팽팽해졌어. 여기는 왜? 저기압이 됐으니까. 기압이 낮았어. 다시 기압을 높여볼게. 여기를 풀러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기압이 높아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다시 쭈그러들 거야. 볼까? 자, 됐니?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도 얘도 똑같아. 여기. 여기에 넣고 이번엔 이렇게 조금 빵빵한 애를 집어넣고 여기를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누를 거야. 그러면 얘 압력이 높아지겠지. 이게 줄어들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다시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볼까? 작아지지. 이걸 높게. 다시 커지고. 똑같은 원리가 될 거야.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감압용기에다가 뜯지 않은 과자 봉지를 넣게 되면, 그래서 공기를 빼주게 되면 이 얘가 어떻게 돼?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를 거야. 그 다음 주사기 속에다가 작게 넣은 풍선을 넣고서 얘는 누르게 되면 얘 압력이 커지니까 얘는 쪼그라들 거고, 다시 빼게 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 풍선은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마시멜로 가지고 실험해도 똑같아. 여기 한 요만한 크기의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감압 용기에 넣고 공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 마시멜로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리고 다시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여기에 놓고 똑같이 막은 다음에 누르면 마시멜로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 보일 법칙 얘기를 해봅시다. 보일 법칙. 보일이 누구야? 사람 이름이지? 보일.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야. 그래서 보일이 실험을 해보니까, 자, 잘 봅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이 일정한 양의 기체의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보일 법칙이야.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일정한 양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떻다?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분의 1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게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일 법칙에 따르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 자, 압력하고 부피를 이렇게 서로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내용. 어때?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를 어때? 지금 일기압인데 얘를 뚜껑을 닫고서 이렇게 눌렀어. 누르면 이 안에 뭐가 돼? 얘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커질 거라고. 그 압력이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 압력과 그 부피를 곱한 값이 이렇게 눌렀을 때나 이렇게 뺐었을 때나 똑같다라는 거야. 이때 눌렀었을 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이렇게 당겼었을 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어때? 일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일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압력을 영어로 프레저라고 하고 부피는 볼륨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자로 PV로 설명을 했는데, 아니, 적어놨는데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라고 얘기할 겁니다. 처음 부피, 처음 압력 P1,
V2, P1, V1 처음 압력, 처음 부피. 그러다가 이제 아까 눌러지거나 이렇게 뺐었을 때 나중에 부피가 변하고 압력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중 압력을 P2, 나중 부피를 V2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 곱한 거랑 나중 부피와 나중 압력을 곱한 값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다시 설명을 할게. 자, 지금 여기 주사기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1기압일 때 이 부피가 60ml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1기압일 때 60m니까 여기 오른쪽이 기압이고 지금 세로축이 부피를 나타낼 겁니다. 그럼 1기압 60ml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얘를 2기압으로 기압을 높였더니 기압과 이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압을 2기압으로 높였더니 얘는 어떻게 돼? 기압이 볼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됐대. 부피가 얼마? 30. 자, 2기압일 때 30ml 여기 찍어. 그 다음 얘를 4기압으로 늘렸어. 4배를 이렇게 늘렸더니 얘는 4분의 1배가 돼서 15mm로 줄어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찍을 거야. 4기압 15ml 찍어서 쭉 연결했더니 어때? 반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방 뭐라고 했니? 보일 법칙은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했지. 자, 여기 마찬가지로 1기압일 때 60ml, 2기압일 때 부피는 30으로, 4기압일 때 부피는 15로 서로 부피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지. 이렇게 60, 30, 15. 근데 압력은 커지게 된다라는 거.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더라. 자, 이럴 때 보일 법칙은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뭐 얘기를 했었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를 봅시다. 가의 1기압 60 서로 곱해. 그럼 얼마가 돼? 60이 될 겁니다. 자, 2기압 30ml 서로 곱해. 그럼 얼마가 돼? 2 곱하기 30이니까 60. 자, 4기압일 때 15ml 4 곱하기 15 하면 얼마가 돼? 60. 자, 어디가 됐든 항상 기압과 부피를 서로 곱하면 60, 60, 60. 아,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이거는 1번 130쪽 보면 나와 있대. 1번 130쪽이 뭔데? 우리 배웠었던 내용이 될 거야. 1번 130쪽. 그 부분 한번 찾아보면 될 거고. 자, 여기 탐구 한번 봅시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입자 모형으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기 보면 가와 나는 일정한 온도일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일정한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입자의 운동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게 될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일정한 온도다라고 하면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맞아? 그럼 뭐만 바뀔 거야? 이 부피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스톤을 누르기 전 그리고 누른 후에 주사기 속 기체 입자 모형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밀폐를 해놨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다 8개로 같을 건데 다만 온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입자 운동 얘나 운동하는 운동 속도는 서로 같을 거라고. 그런데 뭐만 다르는지 여기는 볼륨이 커. 부피가 커. 여기는 볼륨이 작다라는 특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입자의 개수는 가나 나나 같아. 입자의 운동 빠르기도 같아. 왜? 일정한 온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얘는 좁고 얘는 넓으니까 가서 부딪히는 횟수가 얘가 현저히 많을 거다라는 거지. 좁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입자의 충돌 횟수가 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질 거야. 얘는 부딪히는 횟수가 적으니까 압력이 얘보다는 낮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은 게 뭐야? 입자의 개수도 같고 입자의 운동의 빠르기도 같아.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입자의 크기도 같을 거야. 얘랑 얘랑 같은 입자이기 때문에, 같은 기체이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도 같다. 입자의 질량도 같다. 라는 거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서 외부의 압력이 커진다라고 봅시다. 외부의 압력이 커져. 자, 이거야. 일정한 온도에 여기 분동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 분동을 두 개를 더 올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무거우니까 이게 줄어들겠지. 이 부분에 볼륨이 이만큼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용기 속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온도도 일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운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은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두 개가 올라가져 있는 이 분동을 하나를 뺄 겁니다. 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압력, 이 부피가 늘어나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거리가, 이 부피가 커지게 되면 여기 가서 똑같은 개수의 입자가 이 벽에 가서 충돌하는 횟수가 적어지겠지. 왜? 여기가 멀어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니까.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입자가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점점 감소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일정한 온도다라고 해서 이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달라질 때 변하지 않는 게 입자의 개수 안 변해, 입자의 크기도 안 변해, 입자의 질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입자 운동의 빠르기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보일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가 든 주사기의 끝을 받고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기체 입자가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돼? 커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혹은 높은 산의 과자 봉지의 변화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과자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부풀어 오를 거라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빵빵해지다가 결국엔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위에는 대기압이 작기 때문에 과자 봉지 속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을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우리가 바다의 표면이라고 할 거야. 해수, 여기 표면이야, 바닷물.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1기압이지. 그치? 그럼 바다에 10m 들어가면 10m 들어갈 때마다 기압이 1기압씩 높아질 거야. 10m 들어가면 여기는 2기압이 될 겁니다. 자, 10m 더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는 3기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수부가 활동을 하다가 이 뭘 하고 있니? 호흡기를 타고 있다가 여기 방울방울방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밑에 있던 방울이 기압이 높아. 그러니까 어때? 기압이 높으니까 부피는 작아지겠지. 이게 2기압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다? 이게 조금 더 커지겠다라는 겁니다. 1기압 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 더 커지게 된다. 자, 이렇게 수면으로 오면 올수록 기압은 낮아지게 될 거니까 이 밑에 있던 공기방울, 조그맣던 공기방울이 점점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풍선을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자, 풍선을 보면 그 놀이동산 가보면 핑크퐁이니 뭐 다양한 그 캐릭터로 되어 있어서 실이 이렇게 매달려져 있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헬륨이 들어있어. 헬륨은 우리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돼? 위로 뜬다고. 그걸 놓쳤어. 잡고 있던 걸 놓쳤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하늘 위로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휘방하니까 기압이 낮아질 거야. 작아질 거야. 그러면 누르는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 풍선이 어떻게 돼? 푹 커지다가 결국엔 빵 하고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에어조단 뭐 그런 것들이 있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 공기주머니,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그런 러닝화니 농구화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점프를 하다가 착지를 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기주머니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공기주머니 속 공기의 압력은 커지게 될 거야.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은 커지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부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그 다음 기체의 저장 용기야. 우리가 보통 수소, 산소, 헬륨을 이런 기체는 부피가 굉장히 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그게 수미터 되지 않니? 그리고 봉지에다가 넣어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보관이나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험하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체들은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되면 부피를 줄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통 혹은 뷰테인 가스, 휴대용 가스통에 이렇게 압력을 높여서 부피를 줄여서 보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저장 용기는 높은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용기를 사용해야 되겠지. 그냥 대충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 위험하고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게 된다. 범퍼카 타봤니? 범퍼카 타보면 서로 막 부딪히는 게 재밌어서 타는 게 범퍼카지. 그러면 범퍼카에는 고무로 만든 완충 장치가 이렇게 모든 방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부딪혀도 좀 덜 충격이 덜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할 때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부딪힐 때. 그러면 완충 장치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탑승자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농협이 아니라 우체국이 있어. 우체국. 택배 붙이는 우체국. 거기 가면은 택배 보낼 때 중요한 물건, 깨지는 물건이나 아니면 충격이 가하면 안 되는 물건들은 뭘로 둘러싸니? 뽁뽁이라고 하는 걸로 한 겹 싸고 그래도 더 소중해. 두 겹 싸고 세 겹 싸고 그렇게 한다고. 왜? 택배 배달하는 사람 집어 던지잖아. 분류하는데 막 집어 던진다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뽁뽁이로 둘러싸게 되면 어때? 물건이 파손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 잠깐 했었던 거. 비행기가 이륙해서 높은 산에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고도가 높아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작아질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누르는 힘하고 밖에서 누르는 힘하고 서로 평형을 이루다가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질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고막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커지게 될 거니까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자 봉지를 높은 곳으로 가져가면 과자 봉지 속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된다. 일정한 온도에서 많은 양의 기체를 저장 용기에 넣기 위해서는 기체에 높은 압력을 가해 기체의 부피를 줄여야 한다. 자, 오른쪽에 탐구 가봅시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아보는 탐구가 될 겁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와 압력의 부피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주사기의 피스톤을 20ml에다가 맞춰놓고 무선 기체 압력 센서를 연결을 해놓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 앱 연결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얼마라고 해서 20ml의 부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18, 16, 14, 10 압력을 부피를 줄여가면서 압력을 측정을 해 볼 겁니다. 그랬더니
부피가 20일 때의 압력이 1기압이었습니다. 18일 때의 압력이 1.11, 16일 때의 압력이 1.25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었더니 압력은 계속 증가를 하더래. 자, 그거를 갖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찍었어. 여기 부피와 압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나타나니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됐어. 그 다음 여기 부피값과 압력을 서로 곱했어. 곱했더니 20이더래. 그리고 18 곱하기 1.11 암산해봐. 얼마야? 20이야. 암산돼? 계산해봐. 암산 안 돼. 선생님은 10 곱하기 2 20이야. 12 곱하기 1.66 20이야. 14 곱하기 1.43 20이야. 다 어느 부분이 됐든 부피가 줄어들든 늘어났든 부피와 압력을 곱했더니 얼마? 20, 20, 20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같은 주제, 다른 탐구로 이번에는 수동이야, 수동. 아까는 자동이었잖아. 여기 주사기 끝에다가 압력계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압력계 바늘이 움직여가면서 그 압력이 측정되는 장치인데 여기에 50ml로 부피를 맞춘 다음에 여기 압력계에 연결을 해놓고 얘를 눌러올 거야. 눌러서 이때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나타내 봤더니 압력이 1기압일 때 부피는 50, 1.5기압일 때 33.3ml의 부피, 2기압일 때 25, 자 3기압일 때 부피가 16.7이래. 얘 곱하면 다 뭐야? 50, 50, 50, 50, 50 다 같더라라는 겁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다른 탐구, 같은 주제 다른 탐구가 될 겁니다. 위에 대한 설명,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이 보일 법칙 얘기를 했었을 때는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해야 돼. 온도가 그러니까 맞겠고 실험 결과로부터 일정한 양의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부피가 줄어들어. 압력은 커져. 서로 반비례 맞네.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가 5ml일 때 공기의 압력은 6기압이야? 맞아? 얼마였어? 얼마가 나와야지? 20 나와야지. 맞아? 20 나와야 되니까 5ml일 때 공기 압력은 얼마가 돼? 4기압이 돼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위 탐구에서 피스톤을 눌렀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래. 주사기 속 이 기체 입자의 개수는 일정하겠지. 맞아? 일정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 다음 주사기 속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자, 피스톤을 누르면 부피는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될 거지. 줄어들게 되면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지. 주사기 속 기체 입자의 운동의 빠르기는 어떻게 될까? 빠르게 어떻게 돼? 서야. 잘 봐야 돼. 빠르게 어떻게 돼?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왜? 왜 빨라져? 자, 입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지금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줄어들었어. 부피가 줄어들었어. 그럼 여기에 입자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한다고 했지. 입자의 개수 안 변해. 그런데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 아까 선생님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지.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야? 온도가 일정하다. 입자의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 운동이 빨라진다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라고 했어. 맞아? 이거 기억나지?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느려져. 둔해진다고.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빨라진다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가서 부딪히는 횟수가 높아진다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딪히는 횟수가 낮아져. 그러니까 압력이 커진다고.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압력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온도가 일정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라고 했지, 시작할 때. 맞아?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고. 온도가 바뀌게 되면 얘 운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운동 속도가,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을 하고 부피만의 관계를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사기 속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빨라지지 않아, 느려지지도 않아.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일정하다야, 일정. 얘는 일정하다. 됐어? 이해돼? 온도가 일정하다? 입자의 운동 속도는 같다라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 빠르기 일정해. 주사기 속 기차의 입자 개수도 일정해. 변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리을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입자의 속도, 빠르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어볼 겁니다. 금방 보일 법칙 얘기를 하면 부피와 압력은 서로 어떻다? 반비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무슨 얘기를 했어? 부피와 압력을 서로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기압에서 20도씨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20도씨에서 이런 식으로 1기압에서 부피가 10리터인 기체가 있어. 1기압일 때 10ml. 그러면 얘 기체 압력을 2기압으로 높여. 그러면 부피는 줄어들겠지. 그때 부피가 얼마냐라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를 곱했을 때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와 같을 거라고. 그러면 1 곱하기 10은 나중에 압력 2 곱하기 나중에 부피랑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이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5리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연습 문제. 자, 25도씨 온도 1기압에서 수소 기체의 부피가 10리터래. 자, 1기압일 때 10리터래. 그러면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와 같아.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5기압으로 높였을 때 수소 기체는 몇 리터가 돼? 15 곱하기 얼마? 2리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이번 문제 봅시다. 20도씨에서 1기압에서 100ml의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끝을 맞고 피스톤을 눌렀더니 공기의 부피가 80이 됐대. 그때 주사기 속의 압력은 몇 기압인지. 1기압일 때 얼마니? 10이지. 그때 뭐야? 몰라. 몇 기압인지 몰라. 그때 얼마야? 80이야. 뭐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비례식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지. 1 곱하기 10 x 곱하기 80 그러면 x는 뭐니? 80분의 100이 되겠고 맞아? 4분의 5가 되겠지. 맞아? 4분의 5 얼마야? 1.29 기압 이렇게 풀면 되지. 어렵지 않잖아. 요즘 한참 하고 있는 거 아니지. 6학년 때 하던 거냐.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에 부피와 압력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인데 여기 4기압일 때 자, 4볼륨이네. 4볼륨일 때 1기압일 때 4볼륨, 2기압일 때 2볼륨, 그 다음 4기압일 때 1볼륨이야. 어때? 지금 서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곱해볼 거야.
다의 경우 봅시다. 4PV가 될 거고 나의 경우 2P 2V니까 2P2V 하면 2는 4PV 똑같을 거라고. 여기도 보면 4V 곱하기 P니까 얼마가 되겠어? 4PV 다 똑같이 어디가 됐든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A에서의 기체의 압력을 구하다라고 했으면 A의 지금 압력은 몰라. 그러면 여기 얘를 보면 되겠지. 여기 얘. 지금 부피 1 곱하기 압력 1 그러면 1이 될 거야.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이.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0.5 곱하기 부피 뭔지 몰라 x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x는 몇 기압이 되겠어? 2기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풀 수 있어. 보일 법칙.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 압력이 2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어?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을 곱한 것은 나중 부피와 나중 압력을 곱한 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처음 부피 60, 처음 압력 1이야.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처음 부피 x 곱하기 나중 부피 x, 나중 압력 2 이게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x는 얼마가 돼? 30이 될 겁니다. 30ml가 될 거야. 맞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얘도 똑같아. 자, 여기 보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지금 부피,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을 곱한 100 곱하기 1, 10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부피와 압력을 곱하면 10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니은에 보면 부피가 얼마니? 50이네. 50 곱하기 니은은 얼마가 나와야 돼? 지윤아, 50 곱하기 니은 얼마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니은은 얼마가 돼? 니은은 2가 되겠지. 니은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봅시다. 기억 곱하기 5가 얼마가 돼야지? 100이 나와야지. 기억 곱하기 100. 5가 100이지. 그럼 기억은 얼마가 돼? 20이 돼야 되는데?